네, 요즘 극장가에는 이 왕의 남자 돌풍이 아주 거셉니다. 개봉한 지 3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500만 관객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통적으로 사극이라는 장르가 흥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왕의 남자 인기는 그야말로 돌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은 김기중 기자와 함께 우리 문화계에 불고 있는 사극 바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인사를 드리네요. 네, 그렇죠. 제가 한동안 좀 바빠가지고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자주 뵙지 못했는데요. 그동안에도 관심 가는 영화는 빼놓지 않고 보고 있고, 영화 현장에도 자주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또, 영화 말고도 제가 TV 드라마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극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영화죠. 왕의 남자. 그리고 좀 이전 영화인데, 혈의 서동요, 불멸의 이순신, 이런 작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일단 좀 장르는 다르지만 사극이라는 소재로 했다는 점, 이런 점 아닐까요? 예, 말씀하신 것과, 맞는데요.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아니면은 브라운관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작품이 이 사극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최근 들어서 사극을 이전보다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아마 네. 생각하시기에 또 이 시청자들 보시기에 이전보다 사극을 많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실제로 많은 사극들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이 사극이 실제로 제작 중이고, 또 TV와 영화, 극장을 통해서 이 시청자들, 또 그리고 이 영화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 신문에서 2006년의 문화 키워드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극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요. 저 또한 참 사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또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네요. 근데 또 이전에도 이 사극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드라마도 마찬가지였고,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사극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 작품, 그리고 이전의 사극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요. 영화와 TV 드라마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는 작품은 2003년도 작품이죠. 배용준 씨와 이미숙 씨가 출연했던 영화, 스캔들입니다. 이 작품은 사실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점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이 기존의 사극하고는 상당히 다른 스타일로 승부를 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전에도 사극은 드라마 또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특히 영화에서 사극이 이렇게 큰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둔 예가 그리 많지 않고요. 아마 시청자들도 생각하시기에 특별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극 영화가 딱히 떠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흥행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흥행 측면에서는 사극 영화가 그렇게 각광받지 않는 영화였기 때문인데요. 이 스캔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최종 관객이 300만 명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한 330만 명이 넘은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이 정도 흥행 수치라면은 그 이전에 사극 영화는 흥행에서 실패한다라는 선입견을 확실히 뒤집을 만한 그런 수치가 되는 거죠. 네. 시대적 배경만 바뀐다면은 이 스캔들 같은 영화도 이 현대극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만큼 이전에는 어떤 영웅이나 위인의 삶을 다룬 그러한 영화가 많았다면은 이 스캔들은 아주 이제 일상적인 문제, 한 개인의 소소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 다른 점이고요. 또 한편의 영화를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작년 5월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김대승 감독의 혈의 누죠.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스캔들과 상당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흥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극의 영화는 흥행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기존의 선입견을 이 혈의 누도 상당히 엎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웅의 위대한 삶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주제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가상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살인사건을 사극이라는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영화의 소재는 사실 시대적인 배경만 바뀐다면 언제든지 현대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것이 이전에 제작됐던 사극과는 다른 점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또 요즘 흥행하고 있는 왕의 남자도 역시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극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극장가에서 왕의 남자가 큰 흥행을 거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왕의 남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왕의 남자에 연산군이 등장을 합니다. 장록수도 등장을 하고 이전에 사극에서 다루어졌던 그런
유명 인물들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영웅이 아닌 광배가 이 왕의 남자에서는 주인공을 맡고 있죠. 연산구원과 이 장록수의 비중은 극 중에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영화들은 사실 제작비 측면에서도 이전의 사극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이 왕의 남자의 순 제작비가 4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혈의 누나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한 50억 원 정도의 이 제작비가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 제작비라면 최근 뭐 1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이 블록버스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사극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트, 그 다음에 이 미술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다른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금액을 제하고 나면은 실제로 이 영화에 어떤 이 블록버스터 같은 이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이 여유는 상당히 적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최근의 블록버스터와는 상당히 이 큰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사극을 통칭해서 저는 뭐 작은 사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뭐 작은 사극이라고 해서 이 영화가 홀대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소규모의 자본을 토벌해 비교적 중소규모의 자본을 투여를 해서 영웅이나 위인의 삶이 아닌 이 개개인의 삶을 다룬 그런 영화라는 뜻입니다. 네, 방금 작은 사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큰 사극은 좀 이렇게 블록버스터 대형 사극을 큰 사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 작은 사극과 빗대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이 많은 이 돈이 들어가고 또 어떤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다룬 것이 아닌 영웅의 위대한 삶을 다룬 그런 작품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큰 사극들, 방금 말씀하신 큰 사극들은 스크린이 아니라 TV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이제 드라마를 설명드릴 텐데, 우선 그 SBS의 서동요라는 드라마, 지금 이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네. 이 드라마는 제작 전부터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1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이 부여와 익산의 이 백제 시대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이 세트를 건립했는데 그 정도의 돈을 이 세트 건립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자면 뭐 한 2편, 3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 정도의 이 금액이 한 편의 드라마를 위해서 쓰여진 셈인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큰 사극, 또 블록버스터 드라마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또 하나의 이 큰 사극, 또 이 블록버스터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시청률의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서동요도 마찬가지지만은 비교적 괜찮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 사극 드라마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방영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극이 이제 전개되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되죠. 이런 이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이 드라마는 불멸의 이순신이네요. 예, 이 드라마도 이 조선시대 역사적인 사실을 재현하고 또 이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해상 세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쓴 드라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불멸의 이순신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동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큰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또 이 화려한 영상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큰 사극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그 드라마가 끝나고 드라마를 촬영했던 세트장이 관광지로도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요. 이 드라마를 만드는데 썼던 그런 돈을 어느 정도는 다시 벌어들였던 그런 드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에서 각각 제작 방향이 다른 이유, 큰 사극은 TV를 통해서, 작은 사극은 극장을 통해서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TV와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2시간을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반면에 이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사극은 대하 드라마로 만들어지니까요. 몇 달씩 이제 시리즈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TV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극의 어떤 모습, 또 영화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극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의 이 고객, 관객이 되겠죠.
영화의 주 관객이 20대, 30대 여성 관객들에 한정돼 있는 반면에 TV 드라마는 훨씬 더 폭넓은 관객을 보유하고 있고, 뭐 TV 같은 경우에는 사극 이외에도 이 젊은 이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벼운 이제 트렌디 드라마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어서 이런 이 사극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뭐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참 이렇게 극장에서 성공하는 작은 사극, 그리고 또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큰 사극, 이 열풍이 좀 계속 이어질까요? 예, 뭐 지금 이제 제작되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영화가 한 편 개봉합니다. 음란서생이라는 이 영화인데요. 네. 이 드라마도 이 시대적인 배경인 사극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영화와 마찬가지로 어떤 작은 사극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네, 마찬가지로 적은 예산으로 그렇죠. 뭐 그다지 많지 않은 예산으로 영웅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을 그려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TV 드라마에서는 관심이 많이 가는 작품인데 뭐 태왕사신기, 또 사만지, 연개소문 같이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큰 사극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드라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TV에서 큰 사극, 또 영화에서 작은 사극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겠죠. 네. 자, 오늘은 김기중 기자와 함께 최근 불고 있는 사극 열풍에 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